이번 시간에는 차별화 우위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별화 우위 분석, 차별화 유지, 가치 혁신 이런 순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포트의 본원적 전략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우위, 즉 다시 말해서 경쟁 기업보다 더 싼 가격의 제품을 출시해서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방법. 그다음에 차별화 우위, 즉 다시 말해서 경쟁 기업의 제품보다 다른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프리미엄 가격을 얻는 방법. 그다음에 마켓 선택,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사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방법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가격 우위, 비용 우위 분석에도 살펴보았듯이 차별화 우위는 과연 기업이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비용 우위 분석에서 사용해왔던 가치사설 분석을 차별화 우위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사설의 활용. 가치사설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단계별로 나누어 봄으로써 어느 단계의 기업이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포트의 가치사설 분석,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 활동을 크게 주활동 부분과 보조활동 부분으로 나누고, 주활동 부분은 다시 기업의 구매 및 재고 관리부터 시작하여 물류, 생산 과정, 판매, 애프터 서비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구분하여 기업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업을 분석할 적에 우리가 앞에서 비용 우위 분석에도 활용했지만 가치사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밸류 체인, 가치사설은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 이유는 기업을 분석하려고 할 적에 일반적으로 그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여서 어떤 부분에, 어떤 기능 부분에 비용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 어떤 기능 부분에 차별화를 가질 수가 있는지로 그 실무자로 하여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가치 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설을 그림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설은 크게 보조활동, 주활동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주활동은 기업이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의 경우겠죠. 생산하는 제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치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조활동은 이 주활동들을 지원하는, 보조하는 역할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활동은 수직으로 나와 있지만은 보조활동은 이 주활동을 다 관련되어 있게 커버할 수 있는 수평 형태로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활동을 다시 우리가 구분을 하면은 구매, 재고 보유, 원자재, 즉 다시 말해서 인바운드 로지스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생산활동, 오퍼레이션, 다음에 입고 및 물류, 아웃바운드 로지스틱, 다음에 판매 및 마케팅, 마지막으로 대리점 지원, AS,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이것에 반해서 보조활동, 스포티브 액티비티로서는 하부 조직 활동으로서 기획, 재무, MIS, 법률 서비스를 들 수가 있으며, 그다음에 기술 연구, 개발, 디자인,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개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활동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가격하고에서의 갭, 결국 그것이 기업이 가지는 마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치 활동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결국은 시장에서 제품 가격으로서 나타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뺀 부분이 마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트의 가치 활동은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구성 요소이며 구성 요소들은 독립된 활동들이 아니고 서로 관련성을 가진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밸류 체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체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각각 마디 하나하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로 되어 있으며 하나의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 전체적인 체인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앞에 우리가 설명을 했듯이 구매에서 즉 다시 말해서 인바운드 로지스틱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효율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면은 그 체인 전체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의 전체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원적 가치 활동, 주 액티비티죠. 그래서 제품 서비스의 물리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직접적으로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가치 창출에 기여되는 활동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스포티브 액티비티, 지원적 가치 활동은 본원적 활동이 발생하도록 하는 투입물 및 인프라를 제공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지원적 가치 활동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가치 사슬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밸류 체인을 가지고 차별화 우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의 가치 활동이나 주 가치 활동이나 지원적 가치 활동에서 어느 부분에서 차별화를 둘 수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차별화를 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지, 부가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 분석 방법이 좀 전에 얘기했던 가치 사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분석하는 단계로서 첫 번째는 기업과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가치 사슬,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은 내부적으로는 가치 사슬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가치 시스템이라는 역할을 해서 다시 그 공급해주는 기업, 그다음에 그 출시된 제품을 팔아주는 마케팅, 유통관계의 기업들과의 연결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기업은 기업 내부로서의 가치 사슬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로서의 공급업체 혹은 유통업체와의 가치 사슬, 가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시스템 상에서의 기업들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 각 활동들 중 독특한 차별화 우위를 낼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 주 활동의 요인들, 바꾸어 이야기하면 구매, 생산, 그다음에 물류, 판매에서 이러한 주 활동들에 대한 각 활동들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해당 기업에 가장 유리한 차별화 우위를 제공해 주는 요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에 의한 차별화 우위 분석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분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간추려 보면 첫 번째 대외적으로 걸쳐 있는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치 사슬,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치 시스템상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활동들 중,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의 내부 활동들 중에서 차별화 우위를 낼 수 있는 요인들의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생산인지 아니면은 AS인지 아니면은 출고인지 유통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중에서 해당 기업에 가장 유리한 차별화 우위를 제공해 주는 요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기업은 가치 사슬을 통해서 차별화 우위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차별화 우위를 통해서 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차별화 요인을 선택할 경우에 우리가 기업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어떻게 경쟁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차별화를 창출해낼 것인가. 자, 기업은 차별화 전략을 책정하고 그리고 차별화 전략을 고수할 경우에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은 이 차별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소비자에게 차별화를 인식시키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를 각인시키기까지에는 기업으로서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을 경쟁 기업보다 어떻게 낮추면서 차별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화 우위를 갖기 위해서 각 생산 활동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가치 체인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각 가치 활동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다른 경쟁 기업보다 더 나은 제품,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입, 즉 다시 말해서 원자료의 투입, 그 다음에 생산 과정, 품질 테스트,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들어내는 회사일 경우에 그 신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아주 좋은 품질의 아주 낮은 가격에 가져왔다면은 그 생산은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며 품질 테스트도 훨씬 더 좋게 거칠 수가 있고 기업으로부터의 AS도 훨씬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은 한 기능, 한 가치 활동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투입, 생산, 품질 테스트, 애프터 서비스 이러한 여러 기능들이 가치 활동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업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러한 차별화 요인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지, 일단 기업이 경쟁 기업보다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했다고 해서 그 제품, 차별화된 제품에 대한 수익 창출, 가치 창출이 오래 계속 지속된다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경쟁 기업이 곧바로 모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방을 할 수 없도록 즉 다시 말해서 차별화가 수익 창출을 계속 끄집어낼 수 있도록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자신의 경쟁 우위를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 우위를 찾아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화 요인을 선택할 시에 고려돼야 될 사항으로서는 우선 높은 수준의 차별화를 유지하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그 비용을 경쟁 기업보다 낮게 책정해야 될 것이며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이며 또한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그 제품을 유지하기 위한 원자료 투입, 생산, 품질 테스트,
A에서 이러한 가치 활동 기능들이 연관이 되어 있으며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즉 다시 말해서 투입만 어떻게 효율성을 추구해서 높은 좋은 자재에 좋은 원자재를 구입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별화가 만들어지면은 경쟁 기업이 모방할 수 없도록 계속 지속적인 차별화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 지속적인 차별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기업으로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가치 사설을 활용한 애플, 우리가 앞에서 사례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애플은 우선 그 애플이 초창기에 만들었던 매킨토시 컴퓨터는 GUI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으로서 할 수 있는 최초의 컴퓨터를 차별화를 시키는데 그 뒤에도 계속 유통 방식이나 가격 면에서 품질 면에서 차별화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BM이 경쟁업체로서 나타나면서 오픈 시스템을 들므로써 그 차별화가 없어져 버렸지만은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애플은 차별화 전략으로서 고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사설을 통해서 애플이 어떻게 차별화를 우위를 유지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일 먼저 우리가 보조 활동으로서 기업 하부 구조에서는 종업원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플의 기업을 그 형태를 캠퍼스와 같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그 기업의 형태를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많은 창의력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3M도 여러분 잘 아시는 3M 포스트잇으로 유명한 3M도 실제로 그 기업에 가보면은 어떠한 캠퍼스보다도 더 훌륭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창의력을 중시하는 혹은 조직 학습을 중시하는 그 기업으로서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 기업 하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은 애플은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IBM 호황기종이 평균 2%를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은 많은 액수가 연구개발에 투자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킨토시나 아이팟, 아이폰 이런 것들은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미려한 디자인으로서 유명합니다. 자, 우리가 실례로 제가 아이폰이 처음 한국에 출시됐을 적에 젊은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 아이폰에 대해서 열광하는지.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삼성의 갤럭시가 성능 면에서는 아이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이지만은. 하지만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폰의 출시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야기로 스티브 잡스가 전공이 철학입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결국은 인간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그 인간의 인문학적인 요소, 철학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제품에 가미가 되어서 그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2, 제3의 스티브 잡스가 나오려고 하면은 그 인문학에 대한 치중이 앞으로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 부분에서는 기술 혁신을 유인하도록 종업원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주활동 측면에서 보면은 구매 및 물류에서는 높은 품질의
부품 구매 또는 많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해서 그 부품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에서는 자체 공장 또는 애플 컨트롤 하에 있는 하청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해서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 부분에서 보면은 대리점을 통한 판매를 통해서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차별화 요인들이 애플의 전체적인 기업의 차별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차별화를 계속 유지해 나갈까? 일단 차별화에 성공했다면은 모방 기업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도록, 후발 기업들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도록 차별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차별화 우위의 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기업의 모방으로 인해서 차별화가 금방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애플이 자랑했던 GUI 방식이 금방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방 기업이 금방 차별을 없애기 때문에 차별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차별화 우위의 창출과 소멸은 하나의 주기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주장하고 있는 학자로서 매트는 차별화를 하드웨어적인 성격과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으로 구분하고 차별화가 어떻게 창출 혹은 유지되는가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매트가 정의한 차별화의 유형은 차별화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며 그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똑같이 차별화된 부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차별화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동질화되어 있는데 즉 다시 말해 차별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소프트웨어가 차별화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하드웨어는 차별화가 되어 있지만은 소프트웨어가 동질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품, 프로덕트를 이야기하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두 개 다 동질화, 차별화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커머디티, 일상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매트의 차별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차별화의 주기이론에 설명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초기 형태에서는 시스템,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갖춰진 이러한 시스템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시장이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서 성숙 단계에 이르기 시작하면은 탈시스템화가 만들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부 패키지가 분리됨으로써 하드웨어가 분리된 것은 서비스고 소프트웨어가 분리된 것은 제품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것이 어느 단계를 거치면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은 일상재화로 커머디티, 즉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차별화가 없는 일상재화로 빠지게 됩니다. 이 일상재화는 시기가 경과함에 따라서 다시 탈일상재화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즉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와 융합이 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때는 새로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 새로운 시장에 출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클 형태를 이루면서 돌아간다는 것이 매트의 차별화 주기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PC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PC가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적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갖춘 형태의 시스템이 첫 시장에 출몰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시장이 성장기를 거침으로써 탈시스템화, 즉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하드웨어, IBM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거의 차별화를 찾아볼 수 없는 PC 시장에서의 일상재화의 형태가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 이론은 이러한
주기적인 행태를 거침으로써 어떤 차별화의 과정을 변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치 혁신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혁신은 주어진 것으로서 가정했던 사고방식을 깨고 혁신적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신제품을 만들면은 경쟁 기업 역시 그 유사한 제품으로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제품 면에서 제품 차별화 면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혁신을 통해서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지만은 경쟁자가 제공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한 요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요인들을 축소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비용 우위, 차별화 우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혁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블루오션을 이야기합니다. 이 반대되는 개념이 레드오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레드오션으로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슷한 경쟁 방식, 즉 다시 말해서 가격을 낮추면은 경쟁기업이 따라서 가격을 낮추고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면은 경쟁기업이 따라서 차별화된 모방된 제품을 출시하고 이런 형태의 것이 레드오션인 것에 반하면은 블루오션은 새로운 가치 개념을 넣어서 새로운 대양 블루오션 아무 경쟁이 없는 곳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치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인 예로서 태양 서커스를 우리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서커스를 보면은 서비스의 강도가 다양한 재미, 스릴, 동물 이런 것은 서비스 정도가 굉장히 높은 데 반해서 가격이라든지 줄거리라든지 음악이 없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뮤지컬을 보면은 그 서비스 강도가 다양함이나 재미나 동물 이런 것들은 없는 반면에 가격은 또 월등히 높고 줄거리도 서비스 강도가 높고 음악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태양의 서커스는 이러한 가치 곡선을 바꿈으로써 소비자들이 두 개, 즉 뮤지컬이 갖는 곡선과 전통적인 서커스가 가지는 곡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서커스의 가치 곡선을 살펴보면은 다양함과 재미, 스릴은 똑같이 서비스를 높인 데 반해서 가격은 월등하게 낮춥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동물에 드는 비용을 확 줄인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줄거리나 음악, 편안함도 똑같이 제공합니다. 그러므로써 새로운 고객 창출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 혁신은 가치 곡선을 바꿈으로써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가치 혁신은 비용 우위와 차별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가치 혁신은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으나 경쟁자가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 없이 비용만 낭비하는 요소를 혁신적으로 축소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비용 우위와 그동안 충족되지 못하였던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차별화 우위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